기자회견 안에서 이제 민희진 씨가 뉴진스가 도쿄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좀 화를 내시면서 설토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게 울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쿄돔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화제가 된 하이브의 집안싸움이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 요거 며칠 전에 엄청나게 화제였죠. 예, 뭐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프로듀서 분이랑 이제 회사랑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기자회견이 유튜브 라이브에서 나왔잖아요. 저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저희 방송보다 훨씬 더 몰입감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일본에서 또한 얘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그걸 알려드린 차원 플러스 이제 흔히 말하는 하이브와 이제 뉴진스의 이제 일본 내 영향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SBS 뉴스네요. 외신도 타전한 민희진의 난 K-POP 산업 강타 이래가지고 그렇죠. 뭐 대한민국에서도 엄청나게 화제였지만은 일본에서도 이게 야후 재팬 탑뉴스로 떴거든요. 당장에 뭐 니케이도 그렇고 후지TV, NHK도 엄청나게 크게 다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다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나는 뭐 그냥 뭐 저녁 뉴스만 봤어요. 아니면 인터넷 기사만 봤어요. 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사로 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본어 기사죠. 플러스 해가지고 그 기자회견이 한국어로 진행된 거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뜻이 이제 좀 잘 전달되기 힘들었던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그렇죠. 있잖아. 생방을 봤다 그런 분들이 느끼는 거랑 기사만 봤다 그런 분들이랑 조금 차이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점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느끼는 거는 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당장에서 일본에서 이제 각종 미디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중 특히 이제 NHK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난 이제 2022년 8월 달에 NHK의 이제 클로즈업 현대라는 평일 저녁 시간에 하는 간단한 다큐멘터리 같은 방송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당시에 이제 BTS의 다음을 일본에서 낳는다. 하이브 재팬 대표 독점 인터뷰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이브 재팬도 있습니다. 하이브 재팬 산하의 아티스트도 있습니다. 하이브가 일본 내에서 어쨌든 뭐 K-POP 장르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인재를 선발을 하고 일본 내 시장을 어떻게 개척한다라는 거를 일본의 공영방송이 특집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K-POP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후속 타자를 하이브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NHK가 이 정도까지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박간의 영상. 두둥. 일본에서 이제 제일 큰 연말에 가요제가 있습니다. NHK의 홍백 가합전. 뭐 일본 가수들은 여기 나오는 게 뭐 목표다. 인생의 목표다. 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죠. 당장 작년에 했었던 이 NHK 홍백 가합전에서 이 하이브에 소속된 가수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르세라핌, 오른쪽에 세븐틴, 그리고 특별하게 초빙 가수 뉴진스 이래가지고 일본의 흔히 말하는 연예기획사 한 군데서도 뭐 한두 팀 내보내기도 힘든데 하이브에서는 총 3팀을 내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뉴진스에 가서는 뉴진스는 일본 데뷔를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뉴진스를 특별 무대로 해가지고 불러낸 겁니다. 이때 당시 일본에서 좀 약간 말이 많았어요. 가수들이 한 곡씩 부르고 나가거든요. 일반 가수들도. 근데 뉴진스는 메들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수의 3배 정도의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서는 이제 이거 뭐 NHK가 대놓고 K-POP 믿는 거 아니냐, NHK 어느 나라 방송국이냐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조금 말이 많은 게 이 홍백가합전이었습니다. 이것뿐만도 아니에요. NHK의 간판 다큐멘터리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입니다. NHK 스페셜. 올해 2월 27일이죠. 세계에 울리는 노래 한일 팝스의 신세대 이래가지고 뉴진스를 특히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안에 누가 등장을 했냐라고 했을 때 좀 놀랬습니다. 나왔을 때. 민희진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뉴진스는 지금까지랑 춤도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라는 식을 NHK 독점 인터뷰로 이걸 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최근에 그 기자회견에 나왔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하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히트의 방정식이 있다. 흔히 말하는 어느 한 예를 들어 그룹이 성공을 하면은 비슷한 거를만 찍어낸다. 그러면은 모두가 같은 스타일이 되어버린다. 그건 옳지 못하다. 본인은 이제 뉴진스로 지금까지의 이런 엔터 업계랑 좀 다른 컨셉으로 가고 싶었다. 저도 이걸 봤을 때 있잖아. 우리가 평소 활동하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인기 많은 콘텐츠 따라가자라는 게 정말 많은데 근데
프로듀서님은 그거는 안 된다. 그렇죠, 유일무이에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듣고 오라고 좀 인상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K-팝 칼럼니스트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미니씨는 트렌드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띄워주는 그런 이제 방송을 NHK가 올해 이제 2월달에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일본에서 푸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하이브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하이브 자체도 일본이랑 엄청나게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이브의 IR 자료실을 보면 실적 보고서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2017년도에는 코리아가 72%, 거의 내수였어요. 국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33%, 그 다음에 북미가 32%, 그리고 일본이 단독으로 28%, 그 다음에 아시아 3, 차이나 1, 그 다음에 그의 기타 등등 3%.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2013년에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대한민국 36%, 미국이 좀 줄었죠. 26%, 그리고 일본 31%. 이 정도로 이제 일본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이브 내에 흔히 말하는 중요도가 있잖아.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한국 다음에 중요한 시장이 일본이다. 그런 사정에 일본에서는 또 어떤 것도 하고 있냐면은 라쿠텐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본의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이 커머셜 회사랑 한국의 하이브가 합작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뭐 라쿠텐 배송으로 그냥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것뿐만도 아니에요. 일본의 하이브 영향력이. 일본 여행 오신 분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오사카에 있는 가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 오사카 가면 여기도 가야지라는 곳이죠. 빌보드 재팬이에요. 하이브 재팬,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콜라보 이벤트 개최 이래가지고 올해 여름에 또 거대한 이벤트를 합니다. 노 리미트 여름 댄스 나이트 위드 하이브 재팬. 노래 들으면서 댄서분들 춤추거나 앞에 DJ 캐릭터분들이 나오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수들은 안 나오는데 이 가수들 노래만 틀고 일본 사람들 그냥 파리 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 뭐 나오는 음악은 다 누구? 하이브 거만. 이런 것만 들으면은 아니 사람도 안 오니까 괜히 저 K-팝 빨대 꽂아가지고 뭔가 좀 사람들 모집하려고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본 경제 뉴스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세계 3위의 집객력 1000만 명 이상이 매년 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왜 끼얹었겠어? 오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니까. 일본 내에서 이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들의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인기가. 그러니까 I have Mario, I have BTS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다 끌어모기 된 거야. 그 정도로 어찌 보면 한국 내에서 알 수 있는 인지도를 뛰어넘은 것도 몇 개 있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 본인들이 응원하는 아티스트라든지 그거에 직접 연결된 회사의 이런 이제 어쩌면 경영권부터 이래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는 플러스인데 이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기자회견 안에서 이제 미니진 씨가 말씀을 하실 때 뉴진스가 도쿄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좀 화를 내시면서 설토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걸 이제 일반으로 들었을 때 이거 도쿄돔이 왜 일본 가서 공연하는 게 중요해?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울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쿄돔에는. 그러면 이게 도쿄돔시티라서 공식 사이트입니다. 1988년 개업 이래 도쿄돔은 일본을 대표하는 돔이죠. 이게 수용 인원이 약 5만 5천 명입니다. 일본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꿈 중에 하나가 이 도쿄돔에서 단독 공연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5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돔이에요. 그거 메꾸려면은 어지간한 인기가 아니고서야 메꿀 수가 없거든요. 누군데 가수인데 도쿄돔에서 하고 싶어요. 안 빌려줘. 너는 우리 돔에 맞지가 않아. 하지만 아티스트의 체급을 나타낸 이제 내용에서 이 도쿄돔이라는 게 자주 등장을 하는데 아니 그럼 뭐야 일본에 인기 많으니까 이거 뭐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일본의 타워 레코드 온라인인데 해외 아티스트 사상 가장 빠른 도쿄돔 공연을 실현한 아티스트 뉴진스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일본에서 뉴진스가 아직 데뷔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뉴진스의 데뷔를 6월 달에 해요. 어디서? 도쿄돔에서 합니다. 네, 이게 뉴진스의 일본 데뷔예요. 그냥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데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이제 가수들, 해외 아티스트도 도쿄돔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파급력이 크죠. 이게 마케팅 효과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튼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무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거든요. 첫 단독 이제 일본 와서 공연 결정이라서 6월 26일, 27일 도쿄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티켓도 싼 게 아닙니다. 프리미엄석 22,000엔, 20만 원이 넘어가죠. 발코니석 15,000엔, S 지정석 13,000엔. 도쿄돔을 이렇게 스테이지를 하는데 제일 싼 티켓이 10만 원이 넘어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도 없어서 못 구합니다, 이거. 거기다가 이거 사람들이 유진스 인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당근 마켓, 중고 나라, 일본도 있어요. 거기서 전매할까봐 신분증 검사 다 합니다. 외국인들은 여권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까요. 안 그러면은 이 가격을 이 이상으로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회견에서 이분이 도쿄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유진스를 담당하는 프로듀서라면. 예, 근데 그 정도로 유진스에게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무대가 6월 달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일본에서 엄청나게 크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흔히 말하는 빠르게 팔리고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안에 이제 도쿄돔을 메울 수 있느냐가 예를 들어 그 그룹을 바라볼 때 있잖아. 어쩐지 저 뻥 마케팅만 연락이 하더구만. 가보니까 사람도 없고 뭐 횡해.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내려가겠지. 근데 반대말로 와, 첫 번째를 도쿄돔으로 잡아서 그 화제성도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 그 입소문을 또 타겠지. 그러면 일본에서 더 이게 한번 더 빵 치고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 6월달 이벤트 이게 뉴진스에게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일본 시장이 그 두 번째 시장이 됐으니까 하이브 회사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성공해서 많이 벌어야 된다. 뉴진스가 이제 일본에도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2023년에 하이브의 매출 지표 있잖아요. 이게 아마 코리아를 재팬에 넘어설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뉴진스는 데뷔를 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내에서 밈을 만들어낸 그룹이거든요. 유일합니다. 뭐냐? 뉴진스 아저씨. 예, 일본에서 줄여서 뉴지오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뉴진스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일본이 아재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지금까지의 다른 K-팝 아이들이랑 우린 뉴진스는 달라. 라는 게 뉴진스 오지상, 뉴진스 아저씨들 말이에요. 이 친구들의 컨셉은 지금까지 없는 컨셉이고 이 정도로 대중에 어필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뉴진스가 유일해. 우리 뉴진스가 최고야. 이래서 일본의 다른 K-팝 팬덤들이 붙여준 표현 뉴진스 아저씨예요. 일본에서 데뷔도 하지 않은 한국의 아이돌들에게 어떻게까지 저렇게 맹목적이에요. 아저씨들, 중년들이잖아, 일본에. 예. 왜냐면은 이 뉴진스 아저씨라는 단어가 나오기엔 계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디또입니다. 디또 오마이갓. 저도 이것 때문에 솔직히 좀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게 알잖아요. 우리 옛날 학창 시절에 그 아련함과 이게 있어. 이게 중년에 이게 뭔가 내가 춤이 가도 설명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끌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 노래 들었을 때 많이 설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춤 있고 이제 저 4대3 비디오 테이프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기사가 딱 떴을 때 저도 약간 이제 찔끔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년 단위 이상의 사람들이 돈 쓰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걸 누구로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용사마로 알 수 있잖아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에 미치면은 사회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6월 달에 이 뉴진스가 이제 정식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의 저 많은 뉴진스 아저씨들이 이제 버니즈 굿즈 들고 이제 난리를 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 큰 이벤트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이브의 집안 싸움이 일본에서는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시샘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K-팝이 너무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J-팝이 솔직히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는데 일본의 어찌보면 안방을 K-팝이 휘젓고 있어. 연말 방송부도 휘젓고 있어. 도쿄돔도 휘젓고 있어. 약간 좀 이게 삐끗하거든요. 그런데 뭐야? 집안 싸움이야? 뭐야? 돈 때문이야?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약간 시기와 질투가 엮인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오늘 뭔가 일본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지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런 예를 들어 도쿄돔이라든지 당장에 뭐 하이브가 일본에서 하고 있는 유니버스 스튜디오 재팬 일이라든지 보면은 이미 벌리고 있는 일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해외 아티스트들이 못한 거를 하이브라는 회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 당장에 그 선봉에 과거에 BTS가 있었다면 이제부터 뉴진스가 설 거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이제 가져다 줄 어쩌면 이익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본인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일본 사람 시선이라든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NHK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다면은 어쩌면 그게 바뀔 수도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도쿄점에서 데뷔를 했는데 니들은 이런 거 못하지. 우린 다 채웠다 이런 거 있잖아. 예, 한국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예. 다만 이렇게 그 하이브라든지 뉴진스 엄청 일본에서도 인기 많고 관심이 많은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생방 그 한국말로 다 진행됐었으니까 그 분위기라든지 그 뉘앙스를 다 일본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그 위경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 대중의 관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제 저런 아이돌이라든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판단할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일련 사건이 일본에서 어떻게 작용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사들 봤을 때 어떻게 좀 심각하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도 이미 충분히 이제 영향력이 있고 앞으로도 좀 이제 예정된 큰 이벤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런 사건이 앞으로도 어떻게 뭐 버터플라이 임팩트처럼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예, 참고로 예, 저는 뒷도로 들어갔지만 하이프 보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예.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